군산도 동아쌤입니다. 이제 유아교육 이몽교시 하는데 한 번 이렇게 이거 요점 정리하는 거 알려줬다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수업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 설명하는 건 자꾸 연습을 해야 되고 어쨌든 말하기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설명하시는 거를 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는데 자,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로 하세요. 말로 하셔도 되고 이걸로 쓰면 써줘요. 아, 진짜요? 네. 이거는 보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진짜. 네. 이렇게 발달의 잠깐만, 실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원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발달에 대한 실제적인 개념이나 이게 그 전체적인 아웃라인하고 이거는 아웃라인이고 네. 이거를 개별 원리로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여기서 발달이나 성숙이나 성장도 다 발달로 치고 네. 거기에 발달에 적합한 실제 관련된 기본 설명이 있다는 거네요.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전하는. 네. 그래서 발달 심리인데 어쨌든 발달에 대해서 여기다가 설명을 한 거네요. 네. 그러는 원리에서 요 쭉 원리는 다 개별적 따로따로 다 달라요? 네. 그럼 연결은 못 시켜요? 이거 상호는 두 개 연결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순차고 연속 불완서 개별 그럼 요것도 두 개 관련될 것 같은데 누적까지 순차부터. 순차부터 여기까지요? 네. 순차 연속이니까 이렇게 네. 먼저 상호관계 설명하고 네.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연속되거나 개별되거나 누적되거나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결정적 시기하고 중요한 거하고 맥락하고 가소성하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눴네요. 네. 그럼 요거는 전체적으로 개별이거나 그죠? 네. 연속되거나 이게 불연속되거나 연속되거나 누적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순차적이. 네. 그래서 그러면 쭈루룩 이해가 되네요. 이게 발달이. 네. 결정적 시기는 그냥 누가 생각해도 이게 잘할 때 이 타이밍 결정적인 줄딱 동시에 딱 서로 타이밍 만들 테고 이 맥락은 그 흐름상의 것일 테고 이거는 순간이고 이건 연속이고 네. 이 가소성은 뭐예요? 되돌릴 수 있는 거. 되돌릴 수도 없다. 그러니까 회복성 같은 것도 네네. 그런 거네요. 네. 가수성이 높다고 하고. 공부할 때 회복성이 좋으면 네. 시험 보고도 다시 공부하는데 안 그러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암기하는 방법은 없어요? 특징? 나누어서 뭐 순차 개별 이렇게 묶어서 외우고 네. 요것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이 결정적인 시기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보면 결정적 시기가 여기라면 네. 맥락은 이렇게 흐름이고 결정적인 건 현재라면 네. 가속성은 과거 미래로 미래저장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거를 이렇게 하겠네요. 그럼 이거 시기적인 거고 네. 이거는 그 사건들의 상호관계성이고 네네. 그럼 누적성도 결정적 시기랑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정적 시기 누적성은 사건이 계속 누적되다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네요. 네,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상호관계를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걸 외웠을 때 훨씬 잘 외워지죠. 네. 해보니까. 네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쭈루룩 평면적으로 써있지만 누군가에게 설명하든지 내 머릿속에서 들어갈 때는 입체적으로 돼야 되고 네. 이렇게 써있는 거는 대상이에요. 이 대상을 나한테 인풋 시켰잖아요. 네. 인풋 시켰으면 그거 자체를 다시 내가 한번 이렇게 써볼 수 있어서 아웃풋가 돼야 되고 아웃풋을 쓰는 걸 자꾸 하다가 보면 이걸 그대로 똑같이 쓸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기는 게 연습이에요.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대상이 생기면 항상 나에게 인풋 되는 건 별개거든요. 여기 있는 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 네. 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 아웃풋가 돼서 이게 출력이 되는지 이게 입력이고 이게 출력이거든요. 네. 출력이 되는지 항상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저도 유아교육하는 이제 동생한테 배웠는데 네. 사과! 근데 이거 못 읽어. 이렇게 읽어보세요. 과사. 이걸 해봐야 애가 글자를 아는지를 안다고. 네.
그래서 애가 그림을 보면은 잘 읽는데 왜 글자를 못 읽죠? 이렇게 되는 거는 사과 했을 때 과사도 해야 된다고. 사과, 과사. 그래야 글자도 배우고 이미지도 배우고. 그런 것처럼 입력을 했으면 아이에게 출력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아이들 앉혀놓고 자기 누적 시키는 게 자꾸 출력해 볼 수 있게 혼자서. 입력만 시켜서는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자, 이거 됐고, 다음 거는, 자, 이거는 이제 됐죠? 네. 됐으면, 여기다 지우고, 다 두 번째 거. 이거. 자, 게젤의 성수기론이네요. 요거는 어떻게 설명해요? 네. 객체의 관점하고 잠깐만요. 네. 쓸 수 있게. 펜을 쳐야 되니까. 자, 네. 객체의 관점하고 성숙에 대한 관점. 잠깐만요. 원리하고 징계로. 네. 상관없어요. 네. 그럼 여기 위를 자를게요. 또 뭐 원리나 관점이랑 똑같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이런 원리가 나왔다. 네. 그래서 이제 계절이 학습 준비도 하고 표준 행동 목록을 이제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 개념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붙고. 그러면 계절의 관점에서 성숙한 학습 준비와 목록하면 끝이네요. 네. 그렇게 한 줄로 외웠어요. 어떤 걸 기억을 한다는 것은 이거를 한 문장으로 쭉 만들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절의 관점에서 뭐라고요? 성숙한 학습 준비 목록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하면 요게 나중에 잘라서 요거는 뭐고요, 요거는 뭐고요, 요거는 뭐고요 하고 밑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고 관계는 아는데 그걸 문장화 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글이라는 것이든 공부든 있잖아요. 이게 글은 완결성이에요. 유아교육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하나로 관통하게 유아교육의 특성. 그러니까 유아를 가르쳐본 애들은 일관되게 그 기준으로 사람들은 유아교육의 이론을 공부하기가 좋은 거예요. 일관되게 정말 이런 게 있었다 보니까. 그쵸? 단락은 통일성이에요. 그 통일성을 비교하면서 여기는 찬성 쓰고 여기는 반대 쓰고 이렇게 뭉쳐서 쓰는 거예요. 찬성과 반대를. 그러면 문장은 뭐냐? 일관성이에요. 하나로, 완결성. 이걸 뭐라고요? 통일되게 모아서. 통일되게. 이쪽에는 이걸 통일, 찬성 통일, 반대 통일. 이해돼요? 그럼 문장은 완성된 결론을 준다고요. 완성된 결론. 그러면 생각의 덩어리가 하나로 똑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만들 때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두면 완성된 생각이니까 기억하기가 좋아요. 하나하나 단어만 딱 보면 기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문장 속에서 외우면 훨씬 실제로 기억이 더 잘 돼요. 이렇게 지금은 나이 되니까 그러는데 젊은 애들은 그게 상관없어요. 그냥 암기력이 좋으니까 그냥 단어만 외워버린다고. 근데 우리들은 문장 안에서 그러니까 뭐라고요? 어떤 걸 암기할 때는 항상 뭘로 만들더라고요? 문장. 이게 두세 줄로 길어서 쭈루룩 이어진 중구난방 문장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기억나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는 거지. 자, 됐어요? 자, 다음 거 해보세요. 프로이드. 프로이드는 처음에 이제 정화를 얘기했어요. 정화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아와 초자를 얘기하다가 자아가 원초하고 초자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기면 불안을 느껴요. 그래서 밑에 이었어. 불안을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이 이제 불안하면은 사람들이 방어를 하게 돼요. 그쵸. 피하게 하고 괜히 험한 말 하고 그러죠. 그래서 방어 기제를 생각해내는데 그래서 방어 기제가 쭉 밑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고 이렇게 설명을 이걸 어떻게 나눌 거냐고. 이거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무슨 신경증적 방어 기제하고 도덕적 방어 기제하고 그리고 하나는 현실적
이제 세 가지가 나눠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지금 네. 나눠질 수 있는데 어디까지 나눠졌죠? 지금 그렇게 나눠서 설명이 써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그럼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확인해서 이제 그렇게 외워야지. 세 개로 나눠지면, 네. 세 개가 딱딱딱딱 당연히 나눠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하나는 뭐라고요? 신경질. 네. 또 뭐라고요? 하나는 도덕적. 도덕. 네. 이 도덕이 합리하겠네요. 또.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잠깐만요. 그럼 이렇게 늘어놓기만 한 거는 불편하다는 거네, 더. 아깝네. 네. 그래서 성격하고 교육적 시사점 이렇게 되면 네. 그럼 앞에 정화 세 개 나눈 거 그래서 불안 그래 불안해서 세 개로 나눠졌고 네. 신경질적 도덕적 그다음 또 뭐예요? 현실적 불안. 현실. 네. 그래서 신경질적은 뭐예요? 신경질적은 자세히 안 나와 있네요. 도표에 없어요, 도표? 항상 도표로 만들었을 텐데 이렇게 세 개 밑에 네, 이거는 그냥 이 위에? 설명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여기 원리만 나왔네요. 네. 도덕 불안 이렇게. 네, 여기 써있네요. 퇴행, 고착, 합리화, 치환, 잠깐만. 문치. 하나가 뭐라고요? 퇴행, 고착, 합리화, 합리화, 치환, 치환, 전치. 치환, 전치. 네. 그게 신경질적 불안. 치환은 또 안 나왔네. 여기가 전치가 치환과 같은 말이에요. 전치, 삼리화, 퇴. 승화는 여기 뜬금없이 꼈네. 네, 승화는 뭐지? 승화가 거기가 신경통작이 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실제적으로 요걸 정리를 했을 때 네네, 정리. 이 정리가 내가 나름으로 이 세 개를 해서 여기를 구분하고 여기를 구분하고 여기를 구분하는 게 이게 이 도표 아니에요? 네. 자,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정리하는데 네. 이렇게 문장으로도 만들어야 되지만 이거를 뭐라고요? 도식화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여기는 뭐라고요? 정화. 그래서 자와 조화하고 그래서 불안. 불안으로 인해서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세 가지가 나오고 이 세 가지마다 갈래들이 있어. 네. 이해돼요? 네. 그래서 요게 발달 단계로는 어떻게 연결돼? 아니면 이 옆으로 연결시키든지. 그러면 교육의 시작점이 뭐야? 이렇게 가면 요게 이렇게 도식화시켜. 근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도시학화도 따로 공부하고 이런 목차도 따로 외우고 이런 정신공통 이론 하면서 이론 나온 것도 따로 외우고 책도 따로 외우고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본인이 이걸 이렇게 만든 거랑 그래서 이거랑 비교해 보는 거랑 이것만 넉넉히 보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지. 네. 그러면 나중에 쓸 때 프로이드를 글을 쓴다면 정신분석 이론을 쓴다면 이 서론에는 요걸 쓰는 거고 네. 본론에는 이걸 쓰는 거고 결론에는 이걸 쓰는 거네. 네. 그 서론 본론 결론 다 나오네. 그러니까 틀을 잡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문장으로 완결해라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도식화를 해봐라. 그래서 도식화 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이게 불편하다. 내가 생각 못했던 추가 설명이 여기에 이렇게 있구나. 라면은 요점 정리 다른 걸 찾아다가 이 도식화 사이에 끼워 넣을 수도 있죠. 네.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크로스로 A 자료는 요점 정리고 B 자료는 도식하고 네. C 자료는 암기 목록이면 이걸 크로스로 이걸 이렇게 만들어 보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 보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 보고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 보고 하면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네.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것 따로 해서 한 것 같긴 한데 정확하지가 않잖아. 네. 이걸 해가면서 이 셋 중에서 나는 제일 공부하는 게 좋은 게 이거다. 그럼 이걸 선택해가지고 쓰는데 결과는 시험 볼 때잖아. 시험 볼 때 어떤 걸로 쓰느냐. 근데 자기화를 시켰잖아 이렇게. 네. 그래서 입력이 다 시켰으면 이걸 쓰고 출력을 할 때 요런 식으로 출력해야지. 내가 정리한 거를 여기다 쏙쏙 집어넣게. 그래야 연습이 되는 거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서 그래. 왜 안 외워지냐? 그러니까 도식화가 안 되니까 이게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뜬금없이 어디에서 튕겨나가지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잘라봐야지. 네.
그 분명히 여기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분류가 안 됐다는 것은 이거 들어가고 외우면 더 헷갈려져요. 어디다 박아놓을 거야? 이 외운 거. 됐어요? 네. 자, 다음에 하나 더 하시면. 자, 2개 해보세요. 에릭슨하고 행동주의. 네. 에릭슨은 발달 단계 기본 관점. 한번 할 게 없네? 네. 일단 두고. 네. 행동주의. 행동주의는 이제 고전적 조건화하고 여기 도구적 조건화랑 둘이 나눌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여기서 고전적 조건화는 소거하고 네. 자발적 회복, 자극의 네. 일반화, 자극 변별 이렇게 네. 이 사람 이렇게 고전적 조건화에서 말하는 네 그런 가지가. 조건 형성 뭐 그런 예. 네. 네, 그런 이야기고, 밑에는 도구적 조건 형성에서 나오는 법칙들이에요. 그래서 네. 거기는 강화, 처벌, 예, 그런, 강화와 처벌이 있어요. 네. 근데 강화는, 강화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제, 상반행동 강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강화의 유형이 있어요. 강화의 원리와 강화의 유형이 있는데, 잠깐만요. 쭉, 그러니까 행동주의는 네. 고전적 조건하고 도구적 조건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동주의는 고전적 조건화, 옛날부터 행동주의의 기본적인 요건으로 내려온 이론이 있는데 그 네. 이론들이 이렇게 네 개라는 거죠. 네. 근데 도구적 조건하고 고전적 조건하고의 차이가 뭔데요? 도구적 조건화는 네. 이제 조건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무조건적으로 반응을 주면 무조건 네. 반응을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반응하고 네, 이거는 조건적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선천적이고 이거는 후천적이라는 거네. 네, 이거는 본능적이고 이거는 이제 조건을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선천설, 후천설로 나누거든요. 네. 선천설은 본능에 의한 것이고 네. 후천은 양육에 의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 교육을 두 개의 양대 축으로 되면 인성론으로 출발한 선천설이고 네. 이건 후천은 교육의 방법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느냐는 환경론이고 네. 이거는 뭐라고 환경 결정론의 의미고 이건 환경 개선론의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네, 네. 그럼 이해되는데 네. 그래서 도구적 조건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했을 때 네. 강화시키는 방법하고 네. 또 뭐가 있어요? 계약하는 방법? 네,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네. 행동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계약 강화고 네. 이 밑에부터는 네.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렇게. 네, 그런 걸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자, 이걸 왜 물어보냐면 네, 이제 문학하고 비문학으로 나오는데요. 이거 들어봤죠? 비문학, 문학. 네, 네. 이 기준이 뭐예요? 이걸 왜 이렇게 자르냐고. 이게 예술성이에요, 예술성. 네. 예술성이 있으면 문학, 없으면 비문학. 이 시하고 나머지로 나누는데요. 그럼 기준이 뭐예요? 소설, 수필, 희곡. 문율. 자, 또 요거에 그죠? 시하고 소설로 나눌 때는 운문, 산문 이렇게 되는 거고 수필하고 나머지로 나눠요. 수필은 형식이 없는 무형식의 형식이고 나머지는 정해진 형식이 있어요. 이렇게. 이걸 잘랐잖아요. 이렇게 잘랐죠. 네. 이렇게 다르죠. 그럼 이 차이가 나는 이유, 이걸 다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도표를 만드는 게 의미가 있어요. 네, 네. 그래야 마인드맵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이렇게 두 개로 나뉘죠. 네. 이게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세 개로 나눠야 돼요? 왜 이 가지수가 나누는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또 여기서 또 이렇게 하나 세 개로 나누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준, 이 가르는 이게 관점이고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이 기준을 익숙해지면 찬반이 되기도 했고 장점 단점이 되기도 했고 현재 과거 미래가 되기도 하고 하는 기준들이 익숙해지면 네. 이것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네. 문제는 어쨌든 이렇게 나눴을 때 지금 이거 설명하죠. 증가 감소가 있고요. 이건 새로운 거라고. 네.
본인이 이렇게 설왕하는 것처럼 이걸 그룹으로 묶었을 때 이 큰 눈 안에 들어가는 이것이 생기는데 큰 눈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조건화가 있고 도구적 조건이 있어요. 네. 그러면 요 차이를 얘기를 할 수 있었죠. 이렇게 선후.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나누면 이 강화하고 이거 행동계약이 있을 때 강화 방법이라고. 근데 거기서 증가 감소하고 새로운 게 있다고. 네. 이런 것처럼 이것들을 자꾸 찾아가면서 좁혀나가면 여기에 나오는 이 세 개는 단순한기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 다음에 추가로 단어를 써주면 되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 강화에 유형을 해서 이걸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를 썼다고 쳐봐요. 네. 이렇게 네 개를 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이걸 네 개로 나누기도 해요. 이렇게 네. 네 개로 나눠서 이렇게 단어 쓸 때까지는 이거는 뭐라고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필요한 단어 한두 개만 되면 감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해돼요? 네. 그런데 항상 공통점 차이점을 찾고 놀아야 되니까 이거 왜 이렇게 나눴냐? 왜 이렇게 나눴냐? 이렇게. 그 나눈 이유는 안 써져 있기도 쉬워요. 이런 거 만들 때 보면. 네. 왜 이거 두 개로 나누는지 생각을 안 하니까. 그거를 했을 때 머릿속에서 계속 연결이 된다는 거지. 아, 네. 그러면 여기까지 네. 하고. 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지를 알려줬는데 그거를 힘들다고 안 해도 어차피 나중에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네. 그게 아니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이거를 실제로는 뭐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본인이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조금 남아서 이걸 못 한다는 거잖아요. 네. 1년, 2년을 잡고 하는 게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또 두 개 해보세요. 시작. 네. 사회학습 이론은 행동주의에 관련된 건데, 이거 반두라가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호 결정론이랑 자아 회능감을 이제 반두라가 얘기한 거고, 그냥 이론 같은 그런 네. 거고요. 그다음에 관찰학습이 이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찰학습에는 모방과 모델링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뭐냐 학습이 된다. 모델이 있으면 그걸 모방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모델이 되려면 이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네. 모방하고 모델의 조건 됐는데 네네. 상호 결정론과 자아 흐름감의 차이가 뭔데요? 상호 결정론은 환경하고 사람하고 오케이. 거기까지 네, 됐고 네. 자아 흐름감은 자아 흐름감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이고 네. 하나는 사회적인 차원이에요. 네네네 맞아요. 그럼 거꾸로 개인부터 쓰고 상호 결정론으로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사회부터 썼을까요? 이유가 있나요? 근데 사회를 보면서 이제 이게 이론상 사회가 주고 네네. 거기다 추가로 자아 효능감에 대해서 네. 사회 속에서의 자아 효능감이라는 거겠네요. 네 사회를 보면서 다 배우는 거라서 그러면 네. 이렇게 배우는 방법이 관찰과 모방과 모델링이 있다는 거네요. 네. 세 가지가. 네네. 그러면 관찰과 모방과 모델링의 예를 들어봐요. 수업한 것 중에서. 관찰은 네. 여기에는 이제 대리적 강화하고 아니, 이론 말고 예를 들어보라고. 예를 들면 다른 친구를 보면서 이제 칭찬을 받으면 네, 그 모습을 보고 됐고 다음 네. 거는. 그리고 이제 모방은 네. 그거에서 이제 칭찬을 받은 거 보고 따라서 한다. 따라서 할 오케이. 것인가. 네, 그렇죠. 모델링은 이제 누구를 모델링을 삼을 것인가. 누구를 다룰 것인가.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쓰시면 네. 이 이론을 구분을 했고 암기를 하면서 사회학습 이론 전체를 본인이 애들 가르치면서 써먹었던 거를 연결시켜서 네. 도식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거기다 더 이제 그걸 써놓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서 추가로 더 쓰면서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외워나가고. 네. 됐어요. 자, 다음에 요겁니다. 피아제. 피아제는 그게 뭐 네. 이게 유아교육 안 한 사람도 이름 자체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 피아제야. 교육이론으로. 또 피아제는 적응이라고 하는 거를 네.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적응의 기제가 동화와 조절이에요. 네. 네, 그래서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이제 쉽게 설명해봐요. 동화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그냥 저 대상이 네,
그 유아교육을 맡기로 온 부모예요. 근데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피아제가 적응이란 말을 했는데요. 네. 어머니 그건 동화와 조절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엄마들이 쉽게 알아들을 말로 짜자. 동화 좀 어렵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샤프를 보고 그냥 이걸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뾰족한 그래서 이건 막대기야 생각하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조절은 이거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막대기가 아니고 샤프야라고 하는 걸 보고 이거 막대기가 아니고 샤프구나라고 하는 게 이해 잘 된다. 네네 이렇게 했을 때 조절이 일어나고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인지적 불일치가 일어나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아서 인지적 불일치가 일어나서 이제 인지적 불일치를 통해서 이제 평형화가 생기는 거예요. 네, 사람이 이제 평형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 평형화라고 하는 거는 불안하지 않게 다시 원래대로 또 두 개가 조절이 안 돼서 또 이렇게 이거지 이렇게 불안하지 않게 하나로 평형화를 시키는 거를 네, 편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로 계속 예를 들었으면 되는데.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불일치가 일어나서 네, 평형화가 되게 중요한 이런. 이거 막대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뾰족한 거라고 아니라고 글 쓴다니까. 이건 집에서 나는 막대기로도 놀았는데 엄마랑 이렇게 같이 하면서 쌓기놀이로 볼펜을. 그 책도 이게 읽는 건데 이렇게 싸면 안 돼. 난 집에서 아빠랑 싸놓고 막 탑놀이도 했는데. 그러면 동화는 이거 책이구나. 그런데 조절은 이건 읽기만 해야 돼 이 동네는. 그러면 이거 불안한다고 있고 읽기만 하는 거 쌓는 거 이렇게. 네네. 그러다 보면 이 두 개를 놓고 그래 집에서는 읽기만 하고 쌓기 놀이하고 여기서는 이거를 싸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네네. 나중에 이 두 개가 이거는 아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한 걸로 조직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은 이렇게 조직화 시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예를 들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대상 연속성이랑 지역 모방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어떻게 끊어요? 이게 너무 많잖아. 네. 끊어. 이제 이걸로 끊을게요. 여기까지 끊고 끊고요. 그다음 대상 연속성이랑 지역 모방.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여기서부터 보존 개념까지 끊을 수가 있어요. 대상성. 네. 연속되는 거를 모방하면서 보존한다는 걸 수도 있으니까 비교하고 또 그리고 수평적 격차는 이제 격차가 생기냐 사람마다 그러니까 전체 그룹을 나눠보라고. 네. 그룹 A. 네, 그래서 여기까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개. 네, 이렇게 또 하나, 두 개로 나누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아들 사고 특성이에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유아적 사고 특성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무슨 성 이렇게 얘기해 보면. 네, 이제 사고라고 뒤에 많이 붙어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직관적 사고랑 중심화 이런 거는 이제 보이는 대로 사고하는 거고, 이거는 자기 중심적으로 한 가지만 보고 사고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불완론적 사고는 모든 게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보존 개념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역 모방이 일어났을 때 보존 개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연관성이 세 개가 있어가지고. 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지원 모방이 있으면 보존 개념이 생겨요. 그러면 지원 모방이 뭐니까 풀어서 얘기하고, 보존 개념은 뭐예요? 이렇게. 네. 보존 개념은, 되돌아갔을 때, 그니까, 세로로 된 것을 좁은 컵에다가 부었을 때, 아이들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는 보존 개념이 없는 건데, 이거를 두 개를. 똑같은 물이다. 네, 똑같이 그냥 더하지도 빼지도 않았으니까. 오케이. 네, 이게 보존 개념이고요. 그리고. 저도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조작적 사고가 나와서, 이거는 동일성, 상보성, 동등성이라는 세 가지. 그것까지 찾았어요? 오늘 공부하면서? 네네, 아니, 이거는 추가로?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던 거?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기중심적 사고 특성이어가지고. 자, 네. 이렇게 보존적 개념 세 가지를 이렇게 세 개를 하기 전에. 네.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먼저 해야 이걸 확장시켰을 때 이게 안 흔들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더 파고 들어가고, 이거는 하면 나중에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목차적인 순서의 범주가 막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이거부터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네.
그러니까 1차 복차를 다 연관을 하면 그 다음에 2단계, 1단계, 2단계, 1.5 둘 다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네. 어떤 상황에서는. 네. 근데 이렇게 여기에 이걸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무슨 이론 나오고 여기 무슨 이론 나와요. 여기서 무슨 이론. 이게 같은 이론이에요. 아니요. 다 이 범주 자체가 틀리잖아. 네네네.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떤 사람한테 이거는 선천설, 이거는 후천설 이렇게 다 비교하면 나눌 수도 있겠지만 이 이론이 여기인지 이 이론이 이건지 이름도 비슷하다 하면 못 쫓아가잖아. 네. 그래서 1단계부터 외우고 그게 세 가지 다른 건 두 번째 문제지. 네. 그걸 다 외우고 두 번째 나갈 때 여기 있는 세 가지를 다 찾아보는 거지. 네. 근데 이거를 외우는 거를 연습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의학 용어도 그렇고 용어라는 건 그래요. 실제적으로 이제 익숙해져 가면서 그 용어가 받아들여져야 빨리 보존적 개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힘들지. 네. 근데 이 보존적 개념이라는 거를 설명하던 아니면 수편적 사고나 중심화를 설명하던 물알론 한자 보면 물질, 살활전 물질이 살았다 이거 다 알아요. 네. 문제는 그 개념을 한자로 그렇게 그 용어를 써서 기억하고 싶고 기억하기 쉽게 그 단어를 했을 때 그걸 잘 대표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단어로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단어를 이용해갖고 쭉 줄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건 첫 번째는. 네. 근데 지금 수업할 때 보면 네. 이거를 설명하면 이거 막 설명해. 늘어나서. 네. 그러니까 뭐라고요? 어떤 걸 하면 먼저 이걸 딱딱딱딱 나눠줘야지.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1단계 설명한 다음에. 그래서 이 안에서 또 여기 설명하고. 요거 안에서 설명하고. 이 안에서 설명하고. 설명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요 안에 있는 건 요거 이렇게 설명해도 되죠. 네. 왜? 한눈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네. 그 나눈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네. 아, 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했을 때 납득이 더 잘 될 거라고. 네. 근데 왜 지금 설명을 시켜요? 혼자 집에서 설명하고 이렇게 말하고 얘기하면서 공부를 하면 덜 졸리고 덜 지루하다고. 네. 그래서 한 번쯤 공부 방법으로 연습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 그러는 거예요. 소리내서. 네. 다음 거. 자, 이제 한꺼번에 해서요. 비초키치하고 네. 가든하고 이렇게 네. 이거는 다 나머지 해보세요. 네. 네, 비계 설정에는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계 설정에는 전략이 있어요가 아니라 어떤 거를 비계 설정이라고 하는데 그 전략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눠갖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연결합니다. 네. 아니면 비계 설정은 뭐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이런 덩어리로 세 개로 생각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야지. 아, 네. 비계 설정은 이거는 이제 건축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약간 그 틀을 말하는 거예요. 건축을 만들면서 도움이 되게 네. 비계가 뭐냐면요. 이렇게 건축을 지면 여기에 이렇게 틀을 짜요. 네. 이렇게 아시바로. 네네. 이런 것도 그렇고 아니면 이게 이렇게 판넬로 짜요. 이렇게 짜면 요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요. 네. 비계. 이거는 아시바 비계 구조. 이게 비계. 어떤 거예요? 이 틀은 요거. 요거. 네. 그리고 요거 아시바로 짜는 거는 이걸 만들기 외곽에서 이걸 짤 수 있게 도와주는 걸 뿐이에요. 네. 요거는 완전히 틀을 짜갖고 그 안에 집어넣는 거고. 그래서 도와주는 비계 설정, 거예요. 네, 비계 설정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이지. 이 안에는 학생들이고. 네. 할 수 있게 가서 따라가면서 도와주지. 네. 근데 그래서 비계 설정을 이제 아이들이 근접 발달 지대라고 하는 거랑 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재적 발달 지대하고 실제 발달 지대가 있는데 그 두 개가 이제 발달할 수 있다는 게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발달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이게 비계 설정이 필요하다. 교사가 네. 적절하게 비계 설정을 해주면 아이들이 더 발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비계 설정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무조건 비계 설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거리두기라고 이제 전략이 있어요. 네. 처음에는 낮은 거 좀 높아지는 거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제 개입할 때 개입하고 안 할 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면 이렇게 하는 그럼 공부법 계획의 아웃라인을 짜주는 거네?
네, 선생님이 계속 스스로 하게. 네, 매개체를 주면서 그러니까 아웃라인을 짜주면서 이런 방향성을 설정해주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만든다는 거래. 네네네. 그러니까 저 비계를 선생이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네. 애 한계가 정해지겠네. 네, 그렇죠. 능력이 달라지죠. 어쨌든 그럼 됐네요. 네네. 자, 가드너. 네, 가드너는 이 지능에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지능이 자기가 잘하는 거는 강점 지능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네. 자기가 잘하는 게 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독립성하고 동등성이 있어요. 네. 근데 잘하는 거는 자기 혼자만 잘하는 게 독립성이고 네. 이거 체육 잘하고 수학 잘한다고 하는 거는 이게 다 동등하게 잘하는 거다. 네. 그래서 동등성을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 가지를 잘하면 한 가지 잘하는 것보다 먹고 살기 힘들죠. 네. 근데 여기는 한 가지 잘한다고 한 가지 잘하는 걸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중지능을 왜 나왔어요? 이 이론이. 이 이론이 이제 IQ 그 문제 때문에 통일되게 하나가 아니라 네. 여러 가지로 구조를 나눠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적성 찾아라 이런 거네요. 네. 재능 찾아라. 네네. 그럼 끝이네요. 네. 여러 개로 지능 나눴으니까 적성 찾아라. 네. 다음 거. 네. 그리고 정보 처리 이론은 이건 이제 뇌에 관련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나. 뭐 나오네요. 내 공부법 지금 가르쳐주는 게. 정교화도 돼야 되고, 조직화도 돼야 되고, 회상하면서, 떠올리면서, 인식하면서, 받아들여가지고, 분류해가지고, 도식화하고, 재인식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출력하면서 회상하고, 조직화하고, 분류하고, 정교화하고. 네. 제가 공부법 가르치는 게 이거네요. 네. 자, 다음 거는. 네. 이거는 생태학적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가족학을 전공한 그런 브로큰 배런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가족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동그란 그런 게 필요하다. 네. 근데 이제 이 아이라고 보면 이 작은 이 미시체계 안에서 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외체계는 여기 지역이나 뭐 아빠 직장 같은 그런 게 외체계. 기준 잡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서. 주변 환경을 범위로 나누는 게 생태학이네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눈 게 이제 이렇게 여기 나오고요. 네, 그리고 웰더의 생애 이론은 약간 브룬펜 브루너하고 조금 다르게 본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웰더는 따로 이렇게 자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순간적으로 네. 본 거고, 저 위에는 엘더는 전체 과정상의 흐름으로 본 거고, 네네네. 이건 순간적 정지 시점이고, 저거는 연결 시점이고, 그러네. 네. 그런데 생태학적 전이라는 것도 네. 이게 만약 이사를 가게 되면 얘가 완전히 환경이 바뀌니까 거기 이제 그게 생태학적 전이거든요. 네. 환경에다 또 적응을 해야 된다. 네. 네, 이것도 약간 흐름에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이 순간, 이 순간, A 순간과 B 순간의 비교고, 네. 이런 것들은 미시 중간에서 한 시점을 끊어서 본 거고, 요거는 생애 이론으로 이 시점들을 쭉 연결시켜가지고 뭐 돈 많이 버는 게 몇 살이냐 이런 거고, 금전 이론처럼. 공부하는 건 몇 살 동안 하느냐. 네. 그 다음에 이 욕구는 이게 욕구 자체의 종류로 나누어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걸 이 변화되는 과정에 동인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욕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 것 같고. 네. 그죠? 네. 근데 결국은 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요거 하나둘 이 상호 관계는요. 전체적인 틀. 에릭스는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의 전체 관계. 이 전체 관계를 여기서 도표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네. 누가 이런 역할을 하고 누가 이렇게 만들고 이게 전체 틀은 어디 있어요? 전체 틀 도식화된 거. 이렇게 나누는 건 잘했는데 네. 얘하고 상관관계 네. 누가 뭐에 영향을 받고 나가고 뭐 다음에 뭐 나가고 어떻게 되냐고. 네. 프로이드하고 네. 이제 에릭슨은 둘이 이제 프로이드가 네. 이제 에릭슨의 제자예요. 네. 아니 에릭슨이 프로이드의 제자인데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았어요. 에릭슨이. 네. 근데 프로이드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아이들한테 너무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됐고 그건 네. 프로이드 따로따로 설명하지 말고 네, 네. 전체 흐름만 설명하라고. 프로이드 됐고 프릭스랑 에릭슨 됐고 나머지는. 네. 그리고 피아제하고 비고체키는 둘이는 이제 둘이 묶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이제 거의 아이들을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얘네는 상호작용이고 네. 얘네는 정신적인 문제고. 네.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프로이드하고 F 됐어요. 네. F 됐고 네. 그죠? 아 PB 됐어요. PB 됐고 또 그다음에 여기는 계제라고 여기 네. 성숙주의 네. 성숙이론을 묶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얘는 발달이고 얘는 발달에는 성숙이 더 중요하다. 환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발달 부분은 네. 계절이고 네. 계절하고 누구라고요? 무슨 있죠? 계절하고 누구요? 계제라고 이제 네. 계절? 네 계제를 발달은 계절이고. 네네 자 아이의 심리의 발달은 계절인데 네. 이 발달을 계절이 하기 전에 이 발달하는 게 뭐 때문에 하느냐에 그런 정신적인 F가 한 거고 네. 이건 정신이잖아. 네. 이 PB는 행동으로 본 거고 이건 내면 본 거고 이건 외면 본 거고 네. 발달에 네네 아니 그냥 대충 찍은 거예요. 나는 이거 수업하는 사람이 아니오.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정신이 확실하고 이거는 이제 행동주의라며. 얘는 행동주의는 아니고 인지 발달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인지 이거는 정신이고 이건 정신이고 네. 이거는 인지니까 인식하는 거. 네 얘는 인지고 얘네가 행동주의예요. 그러면 행동주의는 또 누구예요 이름이? 행동주의는 이제 그러면 인지고 행동주의는 또 누구예요?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행동주의자들이 그러면 행동주의 있고. 네. 그러면 자 이 정신적인 기반으로 인지를 한 다음에 행동을 해요. 네 근데 행동주의자가 먼저 나왔어요. 행동을 하고 네. 행동을 한 것이 왜 어떻게 행동을 하냐 찾아보니까 인지라는 거지. 네. 그렇죠? 인지 깊이 이론. 들어가면, 네. 이 행동을 뒷받침하는 이론. 네, 네. 정신적인 안정을 가지고 불안하지 않으니까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인지 이론이 나온 거고. 네. 이해돼요? 네. 그러면 행동, 인지, F. 그럼 발달을 하는데 네. 이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행동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인지를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능 이론. 다양한 인지를 하려면 네. 인지의 차이를 확인해 보니까 지능 이론이 있다. 그럼 다네 이게. 네. 그럼 이런 흐름으로 한 다음에 여기다 F 자르고 PB 자르고 여기 행동주의도 자르고 이렇게 하면 전체 줄거리가 나올 거야. 네. 아니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이렇게 비루스키, 가드너 이런 사람들도 자꾸 입에 익어지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네. 이렇게 전체 흐름으로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뭐 되고 하는 정체를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어야 그래야 내가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이거를. 네. 그러면 자 보세요. 인지 하면 아까 해서 그 인지 쪽으로, 다지능 하면 그쪽으로, 안에 심리 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큰 틀을 꼭 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를 다 해본 다음에 한번 해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많이 늘었는데, 예? 이 상관관계는 좀 더 생각을 하고 분류도 더 생각을 해서 네. 이걸 이렇게 마인드맵뿐만 아니라 이런 도식화로 네. 그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큰 틀. 그 작게 크게를 자를 수 있어야 어느 파트를 내가 공부하고 언제까지 공부하고 이거를 어떻게 더 분석을 하고 나중에 이런 비슷한 거를 도식화를 저쪽에서 끌어와갖고 연결해서 같이 써주고 설명을 부모할 때 아까 그 예제는 잘 듣네. 네. 논술은 잘 쓸 것 같은데 나중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